오늘 하루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5500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전광판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죠.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서 돈 복사가 시작됐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정작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서늘하기만 할까요? 혹시 내 계좌만 이 축제에서 소외된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건지 두려우실 겁니다. 아니면 여기가 끝물이라 이제 곧 낭떠러지로 떨어질 일만 남은 건지 두려우실 겁니다. 장담하건대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55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현금을 꽉 쥐고 관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뜨거운 상승 열차의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숫자를 뜯어봅시다. 이번 5500 돌파는 단순히 운이 좋아 발생한 일시적 과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동네 체육관에서 샌드백이나 치던 패더급 선수가 갑자기 근육을 키워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 당당히 나선 것과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4거래일 동안 수조 원의 돈을 말 그대로 시장에 퍼부었습니다. 기관들도 포모에 휩싸여 매수 버튼을 누르기 바쁩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혹은 한국이 갑자기 예뻐 보여서 자선 사업을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냉혹한 집단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저평가된 변방의 섬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부에 산소를 공급하는 핵심 기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라는 거대한 스포츠카의 엔진에 강력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진흙탕에서 헛바퀴만 돌던 그 엔진 말입니다. 글로벌 자금이라는 전문 정비사들이 달려들어 낡은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최고급 하이옥탄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차가 너무 빠르다고 혹은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뒷걸음질만 치실 겁니까? 물론 무턱대고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폭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지 그 진짜 설계도를 모르면 결국 남들이 파티를 즐기고 떠난 뒤에 빈 술병만 치우게 될 뿐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재편되는 이 시기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폭주는 아주 사소하고 은밀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재앙이라고 믿었던 어느 기업의 치명적인 루머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티켓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그 루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거대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시나요? 아니면 그동안의 기다림에 지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이번 코스피 5500 돌파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 반도체 원투펀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서 터져나온 10%라는 숫자입니다. 업계 1등도 2등도 아닌 저 밑에 3등 기업 마이크론이 단 하루 만에 쏘아올린 경이로운 상승률이죠. 3등이 이 정도인데 전 세계 AI 칩의 심장을 쥐고 있는 우리 1, 2등 형님들의 가치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는 단순히 수출 효자 종목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라는 거대 문명을 숨쉬게 하는 산소호흡기 그 자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가 화려한 슈퍼카의 설계도를 그리고 대만의 TSMC가 그 차의 외관을 튼튼하게 조립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차를 움직이게 할 고순도 연료와 핵심 엔진 부품인 HBM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으면 그 슈퍼카는 그냥 전시장 박제 모델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수백조 원을 들여 AI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데 그 도로 위를 달릴 차를 움직일 연료가 한국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시장이 이제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불어온 2%의 작은 바람이 한국 증시에서는 500조 원의 시가총액을 흔들어 깨우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은 지금 한국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가 될 AI 시대의 생존권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3등 마이크론이 차세대 기술인 HBM4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개미 투자자들은 불안함에 매도 버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마이크론이 던진 해명 한마디가 시장의 판도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증명했기에 글로벌 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떼는 순간 왜 대만의 TSMC마저 비밀스러운 실적표를 세상에 공개하며 우리 반도체 형님들의 손을 들어준 걸까요? 이제 그 숨막히는 루머의 진실과 그 너머에 숨겨진 대만발 예언서의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예언서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번 불장에서 또다시 구경꾼으로 남게 될지 모릅니다.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4 개발에서 낙오되었다는 소문,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엔비디아의 공급망은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지위도 흔들렸을 겁니다.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보란듯이 이 루머를 잠재웠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생산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수치로 증명했고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공급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는 순간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의 안개가 순식간에 걷혔습니다. 3등 기업조차 이토록 강력한 수요를 감당하며 성장하고 있다면 기술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겠느냐는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확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대만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의 TSMC가 1월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인 1월에 그것도 전년 대비 20%가 넘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성적표입니다. 모두가 연말 특수가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를 것이라 예상했을 때 TSMC는 혼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대한 해율이라는 뜻입니다. TSMC가 이토록 바쁘게 돌아간다는 건 그 공장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역시 쉴 새 없이 찍혀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험을 치기도 전에 이미 만점짜리 정답지를 미리 본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이미 TSMC라는 커닝 페이퍼를 통해 우리 반도체 형님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 어닝 쇼크 수준의 대박이 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TSMC의 실적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 수익을 미리 보여주는 커닝 페이퍼나 다름없습니다. AI 칩을 조립하는 그들이 저토록 바쁘게 돌아갔다면 그 칩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HBM과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장부에는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팩트의 힘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뇌피셜과 소문이 떠돌지만 실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500 돌파가 거품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실체 없는 광기라고 생각하시나요? TSMC가 증명한 이 압도적인 숫자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돈이 흐르는 길목에 눈을 감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건 낙관이 아니라 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근거 없는 공포에 휩쓸려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라는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폭발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5,500이라는 고지는 이 탄탄한 실적이라는 바닥 위에서 세워진 성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장세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쩌면 반도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도체가 앞에서 거침없이 끌고 나가는 동안 저 뒤에서 묵묵히 기회를 엿보던 미우놀이 새끼들이 갑자기 화려한 백조로 변신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며 모두에게 외면받았던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 증시의 질적 대전환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왜 조 단위로 돈을 버는 회사가 시장에서는 정작 껌값 취급을 받을까요? 단돈 1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짜리 가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라고 확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동시에 가장 거대한 폭발력을 숨기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진실입니다. 코스피 5,500이라는 화려한 성벽을 쌓아 올린 주역이 반도체라는 첨단 엔진이었다면 그 성벽 아래에서 묵묵히 기초 체력을 다지며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세력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은행과 증권주들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시장에서 미운 오리 새끼를 넘어 사실상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스포츠카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앞바퀴로 5,500고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정작 뒷바퀴인 금융주는 녹슨 자물쇠에 묶여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엔진은 슈퍼카급인데 뒷바퀴가 굴러가질 않으니 차체는 비정상적으로 덜컹거리고 속도는 늘 한계에 부딪혔던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보며 제조업은 세계 최고인데 금융은 왜 이 모양이냐며 혀를 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JP모건이 있고 영국에는 HSBC가 있으며 호주에는 맥커리가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이자 장사나 하는 동네 은행이라는 오명 속에 갇혀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금융사들이 돈을 못 벌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이자 수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주주들의 주머니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서슬퍼런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 아래 배당의 길은 꽉 막혀 있었고 남는 돈은 임직원들의 성과급 파티나 명예퇴직금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죠. 주주 입장에서는 돈은 벌지만 내 돈은 아닌 기괴한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똑똑한 투자자들일수록 금융주를 외면했고 이들은 극지 않은 복권이 아니라 아예 버려진 복권 취급을 받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슨 자물쇠를 부수는 거대한 망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주를 짓눌러왔던 관치의 뚜껑이 열리고 그 자리에 주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었으면 주인인 주주에게 돌려줘라는 당연한 상식이 법과 제도로 강제되기 시작하자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던 뒷바퀴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스포츠카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던 은행주가 하루에 5%, 10%씩 급등하는 생경한 풍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물쇠는 부서졌고 엔진은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당을 많이 준다는 소식만으로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15년 분석가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지금 금융주가 날아오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치명적인 유혹과 자사주를 강제로 불태워버리는 의무소각이라는 무서운 법안이 결합하며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퍼즐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어떻게 돈 복사기로 만들어줄까요? 그 소름 돋는 정책의 설계도를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 단 1원이라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내가 빚땀 흘려 번 수익의 20% 아니 그 이상을 앉은 자리에서 국가에 떼인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노릇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금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의 보따리를 푼 겁니다. 큰 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15%냐 40%냐 이 숫자의 차이가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절세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유혹이 지금 돈의 흐름을 반도체에서 금융으로 그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우리 금융사들은 거대한 물탱크에 현금을 가득 채워두고도 주주들에게는 바가지로 한 바구니 떠주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부라는 엄격한 관리인이 금을 아껴서 나중에 가뭄 들면 서민들 위에 써야 하니 주주들에게 주지 마라며 자물쇠를 꽉 채워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관리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물탱크 문을 활짝 열고 주주들에게 물을 펑펑 나눠줘라. 그러면 세금도 깎아주고 상도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 자본주의의 서막이자 금융주가 더 이상 지루한 배당주가 아닌 성장주로 재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동안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까봐 몸을 사렸던 수조 원대 자산가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금융주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금융주야말로 최고의 안전자산이자 수익자원이 된 것이죠. 여기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치명적인 마법이 더해집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던 과거의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들인 주식을 아예 불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피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기업이 내 자산을 대신 키워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대적인 잔치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을까?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 말입니다. 오랜 시간 시장의 뒷모습을 관찰해온 제 눈에는 이 화려한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퍼즐 조각이 보입니다. 바로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쥔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의 대격변입니다. 어떤 금융사는 이 변화를 타고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겠지만 어떤 곳은 내부의 적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금융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니면 속빈 강정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번 불장의 승패를 가릴 그 마지막 지배구조의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때로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금융주,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주주의 돈을 야금야금 파먹는 속빈 강정은 아닐까요? 오랜 시간 수많은 기업의 뒷모습을 관찰해온 제 눈에는 지금 이 화려한 파티 속에서도 조용히 짐을 싸야 할 기업들이 보입니다. 이번 불장의 승패는 단순히 어떤 업종을 샀느냐가 아니라 그 기업의 주인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 즉 거버넌스의 질에서 완전히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우리 금융사들은 자사주라는 강력한 방패를 들고 주주들의 요구를 막아왔습니다. 회사의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놓고는 정작 주가 부양을 위해 불태워 없애는 대신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용도로만 몰래 써왔던 것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세워준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꼼수 방패가 강제로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강력한 법안을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식을 사서 금고에 처박아두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주식의 총수 자체가 줄어드니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저절로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지배구조의 혁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이 혁명에 기꺼이 동참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주 환원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제 논에 물대기 바쁜 기업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굴리면서도 정작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아까워하는 그 낡고 고루한 경영진의 탐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번 상승장에서 도태될 기업은 실적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질서, 즉 주주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글로벌 자금의 냉혹한 매도 폭탄을 맞고 시장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옥석 가리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며 주가를 수직 상승시키고 있고 어떤 곳은 여전히 눈치만 보며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전자의 축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앞바퀴인 반도체 엔진은 최고조로 돌아가고 있고 뒷바퀴인 금융주는 낡은 사슬을 끊고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낼 코스피 5500 이후의 세상,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역사적인 부의 재편에 올라타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저의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한 최종 승리 공식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은퇴 시계를 10년 앞당길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코스피 5500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정상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산소 부족을 느끼며 하산을 서두르겠지만 진짜 승부사는 이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합니다. 오랜 시간 시장의 생로병사를 지켜본 저에게 지금의 5,500은 단순한 숫자의 경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도체라는 한쪽 엔진에만 의지해 위태로운 비행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동안 낡은 사슬에 묶여 헛바퀴만 돌던 금융주라는 또 다른 거대 엔진이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으며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앞에서 길을 뚫고 금융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 쌍끌이 엔진은 대한민국 증시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5,500이라는 높이가 두려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뒷걸음질만 친다면 여러분은 이번 세기에 다시 오지 않을 부의 재편 기회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지금 이 장세는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들이 한국의 주주자본주의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고 기업이 스스로 주식을 태워 없애며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이 선순환의 보리는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역사적인 부의 열차가 지금 막 역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지금의 한국은 위기가 아니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도약의 순간입니다.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신뢰하며 자신의 결단을 지지하십시오. 공포가 아닌 확신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계좌는 이제 전례 없는 풍요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눈앞에 펼쳐진 5,500,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